제가 예전에 라이노에서 퓨전 360으로 환승한 이유를 영상으로 올릴 땐 조금 합리적으로 요목조목 올렸었는데, 얼마 전에 올린 라이노를 접은 후에 영상은 조금 어그로가 심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의 상황도 섞여 있었고 조금 내용이 추상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딜교환을 할 거예요. 저는 제 이미지고 뭐고 전 제가 해야 할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요. 듣기 거북하신 분들은 영상을 꺼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퓨전을 사용하고 있고 왜 하이엔드급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제 영상에 댓글 다신 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한 달 전부터 크레오를 사용해봐라. 하이엔드 모델링 툴 중에 이만한 게 없다. 메일로 오토캐드 2009와 크레오 매뉴얼을 보내주시고 열의를 다해서 전파를 하시던데,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면 설치를 해드리겠다. 맥스나 라이노랑 퓨전 360랑 어차피 다 학생용인데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니냐. 일단 제가 무시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분 맥스랑 라이노랑 퓨전 360의 차이를 모르는 것 같아요. 메일로 주신 오토캐드랑 크레오 매뉴얼을 읽어보긴 했는데 딱히 크레오에 대한 장점을 느끼지는 못했고, 오토캐드 2009 버전의 매뉴얼을 보내주셨는데 저한테 그런 기초적인 내용을 보여준다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트림이나 무브 명령어를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PDF 파일 보고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2009 버전 매뉴얼을 보내시는 건지, 지금은 2019년인데 스크린샷이 대부분 10년 전 윈도우 XP던데 윈도우 XP니까 2005년도쯤에 작성하셨나 보네요. 최근 데이터를 보여줘도 제가 움직일까 말까인데 본인 스스로 고인물이다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크레오가 솔리드 모델링이 잘 된다 칩시다. 뭐 잘 되겠죠. 안 될 리가 없겠죠. 필렛 잘 들어가고 파라메트릭 당연히 있겠죠. 디자인 히스토리 당연히 있겠죠. 자, सब디비전 모델링이 됩니까? 크레오가 하이엔드 툴이니까 NC 툴패스도 작성 가능하시죠? 우측 가공 툴패스 작성도 가능할 거고, 간단하게 실시간 렌더도 가능하고, 뭐 쌍팔년도에 볼 법한 촌스러운 렌더 이미지 말고, 누가 봐도 렌더 이미지 같은 거 말고 그 사실적인 거 있잖아요. 노이즈 좀 꼈다가 점점 사라지는 실시간 렌더 있잖아요. 그 어셈블리야 안 될 수는 없을 거고, 간단한 시뮬레이션이나 유동해석 기능 있을 거고, 간섭이나 구배 분석이나 단면 보기, 곡률 분석 당연히 있을 거고, 라이너에는 간섭 분석이 없어서요. 제가 좀 실수를 해서 설계할 때 간섭 분석이 꼭 필요하거든요. 시트 메탈 모델링도 가능하시죠. 조립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애니메이션도 가능하고, 크레어로 만든 곡면 디자인을 보여주세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다른 모델링 툴의 서피스 명령어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세요. 퓨전 360의 프레스 풀과 같이 다른 솔리드 모델링과 어떤 다른 특징점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지브러시 또는 머드박스와 호환이 되는지를 보여주세요. सब디비전 모델링과 솔리드 모델링이 연계된 모델링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하다못해 요즘 나온 로지텍 마우스 MX 버티컬이나 MX 마스터를 그려서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고려해 볼게요. 라이노를 버릴 수 없으시다는 기욤 패트리님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명에서 5명 라이노 파일 주고받으면서 같이 일하는 경우 허다하다. 회사에서 다 라이노 쓰는데 혼자 퓨전 360 쓸 거냐? 자, 팩트 체크를 해봅시다. 라이노 파일 주고받으면서 같이 일하는 게 편합니까? USB나 외장하드 들고 왔다 갔다 하지는 않으시죠? 아니면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합니까? 라이노 파일 압축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냅니까? 동일 네트워크 구축해서 작업합니까? 아니면 드랍박스 같은 클라우드로 폴더 동기화해서 같이 작업하시나요? 근데 라이노 한번 끄면 뒤로 가기 내역 다 사라지지 않나요? 그럼 그때마다 필렛 다 뜯어 고칩니까? 파일 작업 중에 파일명을 바꿀 수가 있나요? 파일 저장할 때마다 버전이 붙어서 버전별로 복구가 가능한가요? 라이노에 디자인 히스토리가 있나요? 아, 있네요. 결합하고 필렛 넣으면 다 풀리는 히스토리 기록. 퓨전 360은 자체 클라우드에서 프로젝트 초대해서 협업 프로젝트가 가능합니다. 파일 작업 중에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파일 저장할 때마다 버전이 붙어서 버전별로 복구가 가능하고요. 다른 사람이 파일 코멘트 달면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퓨전 360이 없어도 웹브라우저에서 모델링 파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라이노를 쓰고 있으니 나는 라이노를 써야 한다는 생각이 디자이너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요? 퓨전 360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툴을 쓰도 안정적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툴 호환이 무서우면 어차피 유지로 설계할 거 처음부터 디자이너도 유지를 쓰는 게 낫죠. 라이노가 가격 때문에 무시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팩트를 알려드릴게요. 윈도우용 라이노 기업용 버전이 88만원, 학생용 버전이 21만 4,500원. 두 개 기능 차이 없죠.
맥용 라이노 기업용이 47만 5천원, 학생용 19만 5천원입니다. 물론 연구 버전이긴 한데 또 버전 업그레이드하면 또 사야 되지 않습니까? 퓨전 360을 봅시다. 현재 기업용 버전인 연구독 55만원, 스타트업 라이센스 1년 무료, 그 외 계속 신청하면 계속 무료, 교육용 라이센스 3년 무료, 그 외 스타트업 라이센스 신청하면 계속 무료. 그렇다면 스타트업 라이센스의 기준이 뭐냐? 년 10만 달러 미만의 매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1,700만 원 미만이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가격 경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기업용 버전과 스타트업 버전의 차이점이 있냐? 있어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무게 줄이고 막 뿌리같이 생긴 부품 생성하는 툴이 있는데 그걸 못 써요. 그리고 1축 가공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5축 가공은 못 써요. 그게 다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스타트업 버전은 필렛 터지고 쉘 터지고 쉘이 어느 두께 이상 못 넣고 그런 거 없어요. 라이노가 가성비로 쓴다? 이제 안 통해요. 왜냐면 퓨전 360을 무료로 쓰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저는 33만원에 1년씩 구독해서 쓰다가 제 퓨전 360의 스승님인 바라기님도 그렇게 무료로 쓰고 있다길래 올해부터는 교육용 라이센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퓨전 360은 구독형이기도 하고 버전이 없습니다. 온라인 상태여야 켤 수 있고 강제 업데이트입니다. 크랙 버전을 쓸래야 쓸 수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퓨전 360을 쓰는데 무슨 검열이 나와요? 내가 연소득이 1억이 안 되는데. 검열이 나온다 쳐요. 내가 매출이 1억이 넘는다 쳐요. 1년에 1억을 버는데 부가세만 1년에 1,000만 원을 내는데 그 55만 원을 못 쓰겠어요? 카드 긁으면 다 공제되고 그러는 건데. 그래요. 라이노를 예전에 다 결제해놨다 쳐요. 근데 그게 업무에 지장이 있어요. 그럼 바꿔야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라고 스타트업 버전이 무료인 거 아니겠어요? 라이노 정품이 업무에 효율이 있는지, 퓨전 360 무료 버전이 업무에 효율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요. 제가 만약에 데스크탑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려는 작업이 잘 안 돼요. 그럼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다른 데스크탑을 사려 하지, 새로 사는 돈이 아까워서 그걸 안 산다고요? 업무에 효율이 안 생겨 돈을 못 버는데 그걸 꾸역꾸역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제 라이노 기능적인 측면에서 더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치 엣지 골라가며 접점 포지션 골라가며 면 생성할 수 있습니까? 패치에서 점 개수 조절하는 거, 그건 프로그래밍적 오류가 나지 않도록 사람이 조절하는 거지 사용자적 측면이 아닙니다. 접점 옵션 체크한다고 접선으로 맞지도 않고요. 그게 결합이 정상적으로 됩니까? 뭐 결합이 된다 칩시다. 결합이 되고 나서 디자인 히스토리가 유지가 됩니까? 라이너의 패치는 균일한 면만 생성되어 세밀한 것을 맞추려면 점개수를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근데 퓨전의 패치는 비균일한 면도 생성이 되고 더 정교합니다. 라이노의 섭디비전 모델링이 있나요? 그래요. 티스플라인. 근데 그거 단종됐잖아요. 내가 그래서 넘어온 건데. 섭디비전의 디자인 히스토리 적용이 되나요? 제가 예전에 섭디비전과 솔리드 모델링이 좀 더 자유롭게 넘나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근데 퓨전 360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라이노 티스플라인은 그게 안 돼요. 그 티스플라인이 퓨전 360 인벤터 알리아스로 들어온 거잖아요. 네, 물론 저도 라이노를 완전 접지 못합니다. 라이노만의 특수한 업무가 있으니까요. 근데 제품 디자인에 그런 특수한 업무가 없어요. 그래스호퍼와 파이썬을 제품 디자인에 적용합니까? 뭐 전개도 생성을 합니까? 예상외로 제품 쪽 관련 회사들이 보수적이라는데 혁신을 해야 할 제품 회사에서 보수적이다라는 말이 입에서 쉽게 나올 수가 있나요? 산업을 발전시켜도 모자랄 판에 왜 주춤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마차 타고 다닌다고 저는 자동차 타고 다니면 안 되나요? 왜 자동차 산업이 마차 산업을 보호해야 되죠? 디자인 히스토리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하죠. 제가 일한 내용 중 하나를 예시로 들자면 제가 루어찌 추를 모델링 한 적이 있었어요. 루어찌 앞에 납으로 된 추를 달아서 물속의 루어찌의 자세를 조절하는 추가 찌인데요. 15g에서 40g까지 5g 단위로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디자인에 이걸 다 해야 돼요. 게다가 모델링 다 해놓고 비중으로 납으로 무게 설정해서 무게를 소수점 첫 자리까지는 맞춰줘야 돼요. 그럼 조금씩 스케일로 늘려가면서 무게 재보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게 그럴 수가 없는 게 제가 아까 루어 앞에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루어 크기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루어가 조립될 모양 설계는 그대로이고 무게를 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델링 프로세스를 어떻게 했냐면 일단 프리폼으로 기본 형상을 디자인을 하고요. 이후에 필렛을 줍니다. 그리고 스케일 피처에 적용하고 이후에 루어 모델링대로 모양을 팝니다. 그리고 각지는 부분에 또 필렛을 줘요. 피지컬 머티리얼에 납을 입력하고 속성을 보면 무게가 나옵니다. 테스팅이기 때문에 오차는 있지만 근처까지만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업다운을 해서 스케일 피처를 수정을 하고
파일들을 IGS로 출력해서 라이노로 불러와 조인해서 솔리드인 거 확인하고 메일 보내고 제가 이 작업을 단 30분 만에 끝내고 게임하다 잤어요. 자, 이걸 만약에 라이노로 하면요. 일단 수입을 하던 네트워크를 하던 서피스 모델링으로 추 모양의 모델링을 하겠죠. 그 다음에 필렛을 넣겠죠. 근데 필렛이 터졌어요. 그럼 면 자르고 수입을 하던 블렌드로 하겠죠. 그리고 루어 머리 모양으로 차시팝을 하겠죠. 그리고 각진 부분에 필렛을 넣었죠. 근데 또 필렛이 터졌어요. 그럼 면 자르고 수입을 하던 블렌드를 하겠죠. 그리고 무게를 재요. 라이노에 무게 재는 명령어가 없으니까 무게를 재고 계산기를 두들겨서 무게를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일단 무게가 0.5g 오버가 됐어요. 그럼 차시팝 전까지 뒤로 가기를 겁나 하겠죠. 그리고 스케일로 줄이겠죠. 근데 사장님이 이걸 넣었던 필렛 값을 0.5로 유지를 해달래. 그럼 다시 필렛 넣은 것까지 언두를 하겠죠. 근데 라이노 파일을 껐다 켜서 다시 언두 내용이 다 사라졌어요. 그럼 면을 다 분해서 언트림하고 조인해서 다시 필렛을 넣겠죠. 근데 또 필렛이 터져요. 그래서 블렌드를 했더니 필렛 값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래서 사장님이 필렛 값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너는 그것밖에 할 줄 모르면 뭐라 하겠죠. 직원을 잘못 뽑았다면서. 그럼 나는 현타가 오겠죠. 월급도 쥐꼬리만데 사장은 모델링의 현실을 모르죠. 이게 라이노의 현실이에요. 디자인 히스토리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증문 저장을 해서 기록을 남기면 되지 않느냐, 레이어로 백업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한두 개일 때나 그렇게 하지. 제가 지금 말한 명령어 중에 히스토리 안 깨지는 명령어가 없어요. 제가 오만하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 말 한마디라도 반박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오만한 거 인정할게요. 청단부스가 캐드 기반 프로그램 책을 납품을 합니다. 대표님이 저한테 주간 책 중에 NX 책이 있어요. 머릿말에 가격 말고는 단점이 없다고 써있더라고요. 주변에 쓰는 사람도 많고요. 다 좋습니다. 그래서 섭디비전 모델링이 있습니까? 네, 있더군요. 책 안에 섭디비전 모델링 이미지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예지가 없더라고요. 면도기랑 드라이기 모델링이 있던데 그게 아마 프리미엄 버전에서는 섭디비전 모델링이 있나봐요. 그래서 주변에 유지 쓰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아저씨 유지에 섭디비전 모델링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게 뭐죠? 제가 예전에 스티키 몬스터 캐릭터 외주를 받았었어요. 캐릭터 디자이너가 사실 3D 맥스 유저인데요. 그래서 맥스 파일을 유지로 가져와서 역설계를 했습니다. 몸통이나 눈, 코, 입은 어디서나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손가락을 못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메쉬를 가지고 역설계를 했는데 유지나 라이너에서 메쉬나 넙스를 바꾸는 알고리즘이 없어요. 그래서 각 메쉬 면을 하나하나 엣지 서페이스나 패치로 면을 채우는 작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손 하나 모델링에 엣지 서페이스 면이 3만 개가 넘게 돼버려서 데스크탑이 다운됐어요. 게다가 더 문제인 게 손가락 펴있는 디자인이라 손가락을 다 접고 있었는데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가 겹쳐 있어갖고 솔리드인데 솔리드로 인정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 사용자분이 이걸 어떻게 솔리드 좀 변환 좀 시켜달라. 면이 너무 많아서 유지가 너무 힘들어한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처음엔 지브러시에서 면 정리해서 티스플라인으로 면 가져와 솔리드로 변환을 했어요. 좀 더 단순하게 면 만들 수 없겠냐고 그래서 티스플라인에서 그 메쉬를 리토폴로지로 다시 그렸습니다. 그때는 퓨전 360이 없어서 라이노 티스플라인으로 했었죠. 그리고 연결 구조 만들고 제가 왜 유지를 거들떠도 보지 않는지 아시겠죠? 섭디비전이 없어요. 곡면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아무리 서피스 모델링이 기능이 좋다고 해도 서피스 모델링으로 할 때가 있고 섭디비전 모델링으로 할 때가 있어요. 방금 말한 작업은 섭디비전 모델링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네, 그래요. 이따 칩시다. 퓨전 360의 섭디비전 모델링을 티스플라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티스플라인이라고 하냐면 원래 메쉬의 일반적인 구조로 보면 T포인트가 없습니다. 근데 티스플라인에 이제 자체 개발한 게 T포인트인데 이게 프리폼 모델링에서 작업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특수한 기술입니다. 세상에 어떤 메쉬 툴을 찾아봐도 그런 기능이 없어요. T포인트는 티스플라인의 전매 특허이기 때문에 현재는 오토데스크 프로그램에서만 찾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청단북스에서 나오는 책 중에 원동현 님이 쓰신 플레이 솔리드웍스가 제가 꿈돌이 라이노 내기 전부터 있었던 책은 다 아실 거예요. 솔리드웍스인데 솔리드 모델링이 구리면 안 되겠죠. 저도 원동현님 작품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설계예요. 솔리드 모델링이에요. 곡면이 없다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솔리드웍스에 섭디비전 모델링이 있습니까? 티스플라인이 있습니까? 곡면 모델링이 자유롭습니까? 스캔 데이터 섭디비전 모델링으로 역설계 가능합니까? T포인트가 있습니까? 결국 대부분이 디자인 히스토리가 있고 필렛 다 잘 들어가요. 라이노 빼고. 근데 정작 섭디비전 모델링이 없고 저는 섭디비전 모델링이 취향이라
어렸을 때는 3D 맥스에서 सब디비전 모델링을 했었고 그때는 사출 그런 거 잘 몰랐으니까 곡면 모델링이 좋았는데 문제는 부울 연산이 아쉬웠고 그 후에는 라이노 T스플라인을 썼었고요. 현재는 퓨전 360의 프리폼 모델링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저는 프리폼 모델링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퓨전 360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라이노를 쓰지만 그게 서피스 모델링의 용도가 아니고 그래스허퍼 패턴이나 단순 반복 알고리즘을 만들어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T스플라인이 큽니다. 다른 모델링의 सब디비전은 이제 개발 단계거나 플러그인이거나 얼티밋 버전한테 있거나 근데 오토데스크 T스플라인은 이미 수준급이고 메쉬에서 넙스로 변환이 최적화가 되게 잘 돼 있어요. T포인트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오토데스크 행사에서 국내 자회사에서 인벤터로 작업한 내용 발표 자료를 봤어요. 그때 느낀 게 파라메트릭 디자인이 기가 막히는구나. 이걸 숫자 몇 개 바꾸니까 모델링이 척척 바뀌는구나. 저 알고리즘 짜느라고 고생 좀 했겠다. 게다가 마케터용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바로 즉석에서 부품 커스터마이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솔리드 모델링이니까 안 될 수는 없는 거고 퓨전 360의 아버지 버전 정도 되겠구나 생각했죠. 근데 얘네가 FHD 스크린샷을 살짝 줄여서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었는데 해상도가 하나도 안 보여서 디자이너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엔도상이라고 일본 분 중에 퓨전 360으로 이어폰 작업한 거 발표 자료를 봤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퓨전 360 사용자가 더 많은 건 아시죠? 메쉬로 된 귀 모델링을 퓨전으로 불러와서 귀 모양에 맞게 프리폼으로 이어폰 모델링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속으로는 실제로는 봤는데 뭐 잘 만들더라고요. 뭐 인간공학 디자인 프로세스를 잘 활용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퓨전 360 이번에는 꼭 메쉬를 이용한 제품 디자인 튜토리얼을 넣어야겠다 생각해서 마지막에는 리토폴로지 모델링으로 수직 마우스를 만드는 게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써야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생산적인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디자인이 좋아졌다, 생산성이 좋아졌다 휩쓸려만 다니지 말고 직접 써보고 판단을 하세요. 하이엔드 모델링 툴이고 비싼 툴인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냐고요. 라이노가 값싼 건 아는데 그게 가격이 퓨전 360이 조금 더 비싼 수준이고 무료로 쓰는 사람이 많아서 그게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절 설득시키고 싶으시면 메쉬 불러다가 역설계 모델링해서 제품 디자인 해오세요. 자신의 귀 스캔 받아서 그 위에 블루투스 이어폰 그려오세요. 하다못해 애플 에어팟이라도 그려오세요. 그냥 구에다가 원기둥 붙여서 필렛 넣고 끝내고 그러시지는 않겠죠.